됐나요? 예, 이제 잠깐 폭풍이 몰려왔다가. 자, 지금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수고요. 또 최한욱 평론가. 최한욱입니다. 예, 그리고 제보자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이라는 닉을 쓰고 있는 전지현입니다. 예, 우리 원래 열린공감 TV의 구독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쟁우회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열린공감의 구독자이면서 쟁우의 회원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애초에 네. 열린공감 초기 시절, 그 10,000명도 안 되는 구독자가 있었던 그 시절에서부터 열린공감을 TV를 보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린공감에 있던 그 동지들이 다 열린민주당의 예.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진숙, 정천수 그리고 최영민 감독님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함께 열린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요. 열린공감 초창기 때부터 저희가 함께 활동을 했던 그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쟁우의 사피자들 모임을 시작했던 이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네. 정천수는 열린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죠? 정천수 씨 열린민주당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린민당에 와서 열린민주당 그 TV를 정천수가 그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도 저도 함께 그 유튜브 할 때마다 거기 항상 그곳에 가서 그 구독자로서 있었었죠. 아니 근데 거의 자기가 열린민주당의 당직자였고 그래서 그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책을 뭐 쓰고 방송을 갖다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열린민주당에서 얻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당직자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일반 당원이었잖아요. 평당원이었어요. 저와 함께 저하고 나이 차이가 1살이기 때문에 예.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그 유튜브 할 때마다 가서 저희들이 그 응원해주고 열린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 시작은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이 모여서 네. 열린민주당을 좀 응원할 수 있는 채널을 홍보하기 만들자.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열린민주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인도 열심히 뛰겠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응원을 해줬고 그렇게 이제 아니 근데 그거부터 그러면 사기네? 사기지 그것도. 왜냐면 여러 열린민주당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다면 네. 그런 이름을 쓰고 그런 그 회사를 내고 그래야지 본인이 개인 회사를 갖다 냈다면서요. 그거 자기 개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어쨌든 네. 그분이 그 당직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직자는 아니었고. 네네. 그러니까 애초 열린공감 TV의 설립 취지가 네. 열린민주당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 아니 함께 근데 참석을 했죠. 여기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끊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안원구 청장님, 네. 당시에는 안원구 사무총장이죠. 네. 열린민주당에. 네. 거기서는 민주당의 공식 TV나 이런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허락한 적이 전혀 없고. 예,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깊이 이제 열린민주당을 이제 응원하지 못했죠. 배척을 받았어요. 네. 아 배척을 받았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정천수 씨가 TV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열린민주당에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끔씩 초청을 했었어요. 네. 안원구 총장님도 그때 한번 초청을 받으셔서 바베큐 구우면서 네, 초청. 제가 네. 거기 예. 있었거든요. 예. 아, 그럼 그러네. 바베큐 멤버신 거네? 네네, 바베큐 멤버죠. 그럼 그래- 진짜 초창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유튜브를 응원하면서 다녔었는데 당에서 열린민주당에서 원치 않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작을 하다가 멈추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멈추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백고동 소리 빵 나면서 그렇게 열린공감 TV로 출발을 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최영민 감독이 영입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최용민 감독하고 정천수 씨는 같이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거기까지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그 모르시고? 내용은 잘 모르죠. 예. 네. 실제로 정리한 자료들이 좀 있는데 네. 맨 처음에는 거의 혼자서 하셨고요. 정천수가 네. 네. 혼자서 했고
그거를 사실은 뭐 PD도 없고 네, 뭐 없었죠. 편집 능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정봉주 TV를 했던 네. 최영민 감독을 영입을 한 걸로 네, 그, 아마 그렇게 그런- 좀 그런 알고 있습니다. 관계였어요. 그렇게 영입을 한 이후에 그때도 처음에는 최영민 감독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나마 좀 구독자 수가 좀 늘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구독자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죠. 네, 어려웠었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그때 참 많았어요. 네. 논현동에 갔더니 지하에서 냄새 나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거기에서 밥도 뭐 해서 싸가고 음식도 싸들고 가서 같이 먹었었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예. 그때 당시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렇게 열악한 곳이었지만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인 분들이세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 자체도 열린 공감하고 뜻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최초의 정말 사법 피해자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그렇죠. 그 최초의 그 방송을 제대로 기자란 이름을 달고 했던 게 이성열 대표와 강성 기자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방송을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죠? 채널이? 그 이성열 대표 사피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열린 공감이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저도 처음 이제 이성열 대표가 열린 공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저는 너무 어마무시해서 네. 이 사건이 정말 다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과 아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었지. 다만 이 사피자를 돕고 싶다는 생각은 그 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네. 분하고 거의 죽음 직전 한 3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사람이 다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보자라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기투합을 해서 네. 이제 사피자 모임을 이제 만들었고 맞아요. 후원회라는 조그만 이름이지만 후원회라는 이름을 이제 구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게 네. 그때 그 이성열 대표를 돕자고 변호사비를 걷었을 때 그것을 정천수가 가로챈 게 맞습니까? 2,200만 원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가로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성열 대표님한테 많은 혜택이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성열 대표는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성열 대표를 후원하자라는 네. 목적으로 모금을 해서 네. 그 이성열 대표한테 돌아간 몫이 많지는 않다. 근데 이성열 대표는 이제 사피자라는 모임에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는 생활비죠. 그러니까 요거는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회가 만들어져서 네. 이성열 대표를 돕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그 이 채널 쪽에서는 이렇게 기자로 활동하고 그러면 출연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이성열 대표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성열 대표한테 그 출연료를 줬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거의 출연료를 못 전혀 주지 받고, 않았다. 못 받고 거기 월급도 안 활동을- 주고 출연료도 안 예,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거의 이제 사피자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자기가 이제 그 생필품 같은 거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성열 대표가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 때문에 뭐 변호사비 얻고 이런 것도 별로 아니고 실제로는 이 쟁호회 때문에 겨우 살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 거군요. 그렇죠. 거의 뭐 어느 분은 생필품으로 뭐 그 라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서 뭐 이렇게 진천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예. 당시에 그곳에서 박스로 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걸 사서 보내주시고 그런 사연을 듣고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광주에서 뭐 이런 데서 오셔서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었어요. 야, 그러니까 열린 공감의 초기 어떤
그 후원 시스템을 만든 게 사실은 이성열 대표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제보자들이 이제 이성열 대표 때문에 방송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사방에서 제보자들 몰려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문제적 인물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 등장을 했다던데.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네. 참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희한한데 그때 당시 집회가 이제 그 여의도에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이애트를 버스를 놓고 거기에서 저기 그 단식 농성은 아니고 그냥 농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김용태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버스에 그 김땡땡이라는 여자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피자인데 자기가 사피자인데 이성열 대표가 지금 열린공감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 버스 안에는 민주 진보 진영의 열렬 팬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김땡땡이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가 솔깃하죠. 내가 알고 있는 이성열 대표는 지금 열린공감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하고 지금 방송 중에 있다. 한번 그러면은 그 열린공감에 거기 가보겠냐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사의 품격님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열린공감을 찾아서 갖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거기에서 만났는데 친분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궁금해하시면서 이성열 대표를 어떻게 도왔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회를 모아가지고 우리 쟁후회를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일세 생활비조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방송을 하는 거는 열린공감을 가서 한번 찾아서 가서 의논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분도 역시 방송을 하게 됐고 또 최영명 감독하고 정천수 씨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성열 대표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김땡땡 씨 이 사건이 더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데 이 김땡땡 씨한테 밀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정천수가 이제 돈 때문에 김땡땡 씨한테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아니 돈 때문에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김땡땡 씨가 정천수한테 돈을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도 들은 잠깐만 얘기예요. 자기가 사법 피해자니까 자기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돈이 있어서 여기다가 돈을 주고 막 방송을 일종의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 방송을?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돈을 준 거는 그 자리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하 씨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열린공감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 사건을 더 많이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파 가락에 있는 네. 연립주택 재개발 시에 피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있고 아무튼 그 첫 번째 방송이 어느 그게 유원지에 있는 곳에서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뭐 이렇게 누가 쳐들어와서 집을 빼앗겼다는 식으로 방송을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방송을 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크게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히트가 된 거예요.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천수가 그쪽에 더 몰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하 씨가 중간에 저희들 사피자들 돕고 있는 저희들을 어느 날 불러서 송파의 고깃집에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사법 피해자신데 고기 살 돈도 있으시고 네, 거기서 고기를 사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 이성열 씨를 더 덮지 말고 자기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그 변호사님 황희석 변호사님하고 연결지어서 자기 변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끌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랬죠.
그 김땡땡 씨하고는 두 번째 만난 사람이고 이성열 대표는 제가 처음에 사피자로 만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열 대표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김영하 씨는 저한테 전화로 스토커 같이 전화를 새벽에도 하고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전화 받을 때까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좀 더 지지해주고 자기를 사피자로 선택을 해서 도와주기를 후원을 모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니,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둘 다 같이 하면 되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근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열린 공감 내부에서도 예. 이런 식으로 그 이 대표보다는 김땡땡을 갖다가 더 돕게끔 했던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정천수 말고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린 공감 그 사 스튜디오에 저희들이 가끔 가거든 방송할 때.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영하 씨가 자기 방송을 해준다고 저녁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갔어요. 몇몇이. 그랬는데 김땡땡 씨가 뭐 뭔가를 막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그때 당시 최진숙 씨 그리고 정천수 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굉장히 친밀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김땡땡 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열린 공감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느끼기 시작했죠. 우리 대표님 그 사건보다는 김영하 씨 거를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었죠. 아니 그러면 그 정천수, 최진숙이 왜 그런 일을 한 거죠? 단지 그냥 뭐 그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근데 그러면 양쪽을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김땡땡 씨가 이제 정천수 씨한테 그 로비 아닌 로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정천수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천수 씨가 전화해서 저하고 그때 열린민주당 당원이었던 몇 분이 굉장히 열성적인 분들이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예. 저하고 그 남자분을 불러서 논현동에 불러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를 좀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강성 기자가 자기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이 김땡땡 씨 사건 그 돈 문제로 자기가 네. 돈을 받았다고 고소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돼서 아니라고 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지 모르면서 그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죠. 그 사건이 어떤 게 그냥 했더니 김땡땡 씨한테 돈을 받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무마하려고 우리를 이용해서 증인으로 아니라고 말을 돈을 누가 해달라는 받았다는 거지. 거예요? 정천수 씨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김땡땡 강성이 씨가- 고소를 한 거다? 네네. 고소 김땡땡 사건. 씨가 정천수한테 금품을 제공을 했고 네. 예, 그거를 다른 기자가 강성이라는 기자가 예. 고사를 한 사건이 있었다는 고소를 거예요. 했다, 정천수를.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천수 씨는 사실 우리가 그 논현동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면 참 찌질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가고 딸기 우유를 사가고 초코우유를 사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대요. 바나나 우유를 안 사가면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바나나 우유인데 바나나 우유를 안 사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갈 무슨 때는 애야 씨. 바나나 우유를 진짜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이거 정천수한테만 주라고 네. 이렇게 하는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김땡땡 씨가 그렇게 했다고? 아니 제가요. 이쪽에. 저희들이 갈 때 그러니까 사무실을 딸기 바나나 찾아가요. 우유 없으면 큰일 나는 거네. 큰일 나죠.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막 잔뜩 사가지고 이건 정천수 씨만 주라고 하고 최준식한테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정천수 씨 줘라 하고 이렇게 맡기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그 정천수 씨는 좀 찌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임을 안 하는, 우리끼리도 자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임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뭐 아니 근데 저기 박대원 기자가 김밥 두 줄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러니까요. 예, 바나나 우유 저기 아니 근데 최진숙 씨는 왜 또 이 대표 말고 그 김땡땡을 갖다가 지지한 거예요? 최진숙. 그때 당시에 김땡땡 씨가 뭐 여러 가지 막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 네.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붙은 거다. 네네. 이성열 아무튼 대표보다는 저만 그걸 아니, 느낀 게 아니라 겨우 그거 몇 개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열린 공감을 지지하고 했던 열성분자들이 많았어요. 예. 방송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강진구 기자 오늘 방송한다고 막 응원하러 이제 가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김땡땡 씨가 와 있으면 김땡땡 씨를 막 이렇게 막 받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이성열 대표를 좀 음해하고 갈라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말들을 제가 했다고. 지금도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성열 대표님한테 정말 미안하고 우리 한 대표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끝까지 지지를 안 하고 중간에서 철회하고 돌아섰던 과정이 있어요. 그건 제 자신의 부끄러운데 이제 이성열 대표님 어느 날 그때가 아주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오늘같이 더 추운 날이었어요. 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인데 그 열린 공간에서 유성열 대표님을 원룸을 얻어줬어요. 사피자를. 그러니까 그것도 최 감독이 개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얻어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은민 감독이 개인적 돈으로. 예, 그랬는데 그것까지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열린 공간에서 얻어준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돼서 그 원룸 기한이 다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다시 이 추울 때. 네.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왔는데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우 저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갈 곳이 없다고 이 엄동설 안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열린공감 최 감독하고 최진숙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최진숙이 이 대표가 저기 우리 사피자들께서 우리 후원자들께서 돈을 주시면 이 대표가 돈을 가져와서 현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누님들하고 형님들이 말만 하면 현금을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서 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언니 이렇게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이 사람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최진숙이요? 저한테 직접.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싶어서 화가 나서 아니 정말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이성열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줄 필요 없다고. 이 사람 도와줘봤자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람 지금 이 엄동선 아래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어딜 가냐 이 사람이. 정말 돈 한 푼 없는 사람, 먹고 살 길도 없는 사람을 내쫓으면 되겠느냐 최영민이한테. 이러면 안 된다. 빨리 재계약을 하시라 그랬더니 재계약하려고 했는데 최준숙이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성열 대표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성열 대표를 쫓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급하게 우리 이제 동지들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된다. 이 엄동사람에 이 사람이 나가면 얼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갈 곳 없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논현동에 쫓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역시 최진숙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아니 이유는 본인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예. 최현민이 돈을 냈고 예. 그리고 쟁호회가 돈을 내는 건데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급한 자기가 여기 김에 뭐 할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예, 권한이 없는데. 예, 급한 김에 제가 2천만 원을 구해가지고 예. 빨리 원룸을 얻으라 그랬어요. 저는 저분이 지금 아이들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갈 데가 오갈 데가 없는 그 거예요. 원룸의 아이들까지 같이 생활하고. 아니 아이들까지 같이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도 그때는 아이들. 골프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알바하다가? 골프장에서 알바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는 갈 곳이 상황이 없는 된 애들도. 거예요. 예, 정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급하게 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원룸을 하나 구하라고 신사 쪽에 그쪽 선릉 쪽에 구하라고 이제 구하라고 해서 급하게 구했는데 또 저한테 전지현님이 어떻게 해서 아름아름 구해서 예. 그래 갔는데 거고. 정말 그 추운 겨울날 이 난로가 이게 난방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바닥에 난방에 들을 수가 없는데 갔더니 우리 이제 후원 애들이 갔더니 바닥에다 전기장판 깔아놓고 추운 겨울날 아들하고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이불 깔고.
근데 정말 한심했어요. 너무 환장하고 한심했는데 그러니까 기어이 최진숙은 그 원룸 계약을 못하게 해서 쫓아낸 그것까지 거네요? 쫓아낸 것까지도 좋은데 저한테 그 사람을 방을 얻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사람은 언니 오빠들이 준 돈으로 다니면서 자기들한테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니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래서- 사실입니까? 그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닌다 이 예, 소리가? 그 저한테 그랬던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그게 확인을 이성열- 하셨냐고요? 이성열 아니죠. 대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함부로 쓰고 다닐 돈도 없고 그래서 돈이 없잖아. 돈이 무슨 돈이 함부로 쓰고 다닐 돈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최준숙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최준숙은 저하고 열린공감, 열린민주당 민주당 시절부터 네. 어렵던 시절부터 같이 정말 정지처럼 지냈고 그 열린공감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같이 지냈던 동지였기 때문에 이성열 대표 말보다는 최준숙의 말을 더 믿었어요, 사실. 네. 정천수의 당시에는, 말을. 네. 예. 그래서 제가 모질게 이 대표님한테 이 돈 다시 빼달라. 그래갖고 이성열 대표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저마저 돈을 빼서 이제. 예. 저는 펀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펀딩을 했는데 저는 펀딩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사피자를 돕는 점으로 돕는 거지.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펀딩을 해. 이 돈을 더 이 사람한테 도움을 내가 그 사람한테 더 펀딩을 해서 그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펀딩에서 빠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펀딩을 해서 이 대표님은 펀딩을 잘 해주고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는 제가 최준숙의 말을 듣고 매몰차게 대표님한테 그 방 집마저 빼달라고 해서 다시 대표님이 갈 곳이 오고 갈 때도 없었던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원님은 최진숙의 그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믿었죠. 그리고 몇몇 사람이 오랫동안 또-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예, 그리고 네. 또 몇몇 그 같이 대표님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몇몇 또 있어서 진짜 그 사람들도 등을 돌린 거지. 저와 아니, 함께. 근데 왜 그러니까 전 지원님뿐만 아니라 그 도와주셨던 후원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네, 돈을 돌리게 되는. 그렇죠. 그걸 이제 최진숙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최진숙이와 그 사람들은 연결하는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지나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최준숙은 이성열 대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천수와 함께. 어허. 그러니까 이 아니 대표를 그러니까 뭐 안 도울 통해서 수는 있는데 그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람을 이 대표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이 없잖아요. 대표를 도와봤자 별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방송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돈이 이게 우리한테 와야 될 돈이 이성열 대표한테 간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사실 그 생각했겠죠.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 네. 그쪽으로 후원을 네. 이성열 대표에게 후원을 하면 그렇죠. 그만큼 후원이 안 되잖아. 안 되죠. 열- 아니 이게 그러면 김용민 비슷한 거네. 김도일, 김용민 이런 애들이 늘 할 때 또 시사타파 이런 애들이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떠서 슈퍼챗 받는 사람들이 1만, 2만 구독자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생기면 걔네들 갖다 죽이는 이유랑 똑같은 거잖아. 나한테 올 돈이 그게 아니 나한테 그건 올 돈이라는 게 어딨어? 아니 그게. 무슨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가요? 이거? 특별히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 사피자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피해받아서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큰 당시에 사건이었죠. 윤석열, 네. 최은순 다 들어가 있고 최순실도 들어가 최순실도 들어가 있고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건을 들었을 때도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서 야, 이 사람 어떻게 살았지? 정말 이 사람 정말 죽으면 안 되게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왔던 거예요. 아니 근데 최진숙 씨가 그런 거짓말들을 제법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최준식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그렇죠. 동지였고 네. 그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래서 최준식을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최준숙이 그 더 탐사에서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저는 최준숙이 말을 더 믿었죠. 아, 왜냐하면 최준숙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고 또 최준숙이는 더군다나 열린민주당을 창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고 제 전방에서 진보 열린민주당이었잖아요. 예. 당원이었고 직원이었고 거기 열린민주당의 직원이었잖아요. 열린민주당에서 무슨 일 했습니까? 열린민주당에서 초창기 때
그 정봉주 의원을 도와서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을 초창기 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총무 역할 비슷한 걸 또 한 거네.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을 좀 뭐 주로 돈 만지는 데 있네. 그런데 그런 거 그 가지고 안홍근 청장님이 사무총장 들어오면서 나갔죠. 사실은 할 일이 없어진 것이. 그리고 불투명하게 하는 것들을 안 사무총장님은 보질 않거든. 나간 겁니까? 뭐 쫓겨난 겁니까? 나간 거죠. 아, 본인이 알아서 네네. 나간 거고.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 데서. 그죠, 뭐 국세청이 근데 힘들지. 그러니까 뭐 횡령이 안 되지. 아니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오려고 그랬는데 더 탐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던 그 시절까지는 네.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더 탐사가 압색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열린 공감을 열심히 지지하다가 이제 열린 공감이 잘 돼서 더 탐사 별내로 이사 갈 때는 제가 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잘 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너무 나대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탐사를 더 키워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뒤에서 정말 몸빵이 필요할 때 우리가 나가서 몸빵을 하겠다고 이제 최 감독님한테나 최준식한테나 말하고 우리는 별내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 근데 이제 압색이 들어올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제 이제 지인들하고 압색 들어온 날 막으려고. 쫓아갔죠. 네. 네. 그랬는데 가서 이제 그날이 최진숙도 보고 최 감독주도 봐서 더 탐사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천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떠나가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숙이가 더 탐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왜 그런 거야? 얘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탐사가 어려운 처지에 뭐 있는데 왜 그만두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많이 떠도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는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준수한테 전화를 했죠. 예. 그랬더니 진수가 이게 사실이니 너가 그만둔다는 사실이 했더니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저기는 좀 쉬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정천수 그놈은 왜 그러냐? 이제가 이제 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천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래서 네. 야 정천수 제가 그때 그냥 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시쳇말로 막 말할게요. 야 정천수 그 새끼는 왜 그 짓거리를 하느냐? 왜 배신을 하냐? 그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언니 이거 말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를 떠났는데 정천수가 자기한테 제의를 했대요. 최준식 너도 와서 나하고 함께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압수수색 그때 이제 때라니까, 압수수색 압수수색. 그러니까 재작년 그만두고. 예. 재작년이지. 예, 그만둘 때 이제 최준숙이 그만둘 재작년 즈음에. 9월이에요.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네. 재작년 게이트 보도가 있었을 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청담 게이트 보도 전이죠. 재작년 9월 28일에 김두일이 방을 뺍니다. 근데 김두일이 방을 뺄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5,300만 원이 입금이 돼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거짓 계약서를 들이밀고 5,300만 원을 더 뜯어내잖아요. 네. 더 뜯어낼 때 바로 그냥 순식간에 그게 결정되기도 전에 네. 결정이 되기도 전 거의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돼.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거를 지급하라고 하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가기도 전에 최준숙은 그게 통과됐다고 하는 말을 김두일한테 듣고 바로 입금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무렵, 그때요. 9월 28일. 대략 그 무렵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디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 정천수 같은 저런 놈하고 네가 일을 한다는 건 나는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건 배신 행위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더라고. 언니 내가 정천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네, 그렇게 분명히 저한테 그랬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럼 진수가 나는 너에게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전화상으로 안 되고 우리 만나자 하고 제가 일주일 후에 우리 만나기로 하고 날짜까지 정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 날짜를 내가 며칠 후에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며칠 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했더니 문자도 씹어요. 답이 안 와요. 계속 3번을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그때부터 저하고 연락 두절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문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정천수 같은 놈이랑 왜 일을 같이 하느냐. 말씀하신 건 그건 이상 네. 이하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지 내가 언니 아무리 내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겠어? 일을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하고 통화가 없다가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진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갑자기 언니 최영민 감독하고 요즘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탐사 그 커피숍 우리 그 카페에 제가 갔었거든요. 예. 취재후 때문에 항상 들으러 갔는데 언니 거기서 최영민 감독 만나요? 그러길래 아니 그러면은 얼굴 맞대고 그럼 인사를 하지 왜 안 만날 수 없지? 내가 거기서 가면 그러면 최영민 감독 거기 있고 내가 시위 현장에 가면 시위 현장에도 나오시는데 그럼 얼굴을 맨날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랬더니 무슨 말 했냐고 무슨 말을 하냐고 자기에 대해서 한 말 없냐고 자꾸 따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최영민하고 마주 앉아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시콜콜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최영민 감독도 역시 나한테 그런 말 묻지도 않는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는 그렇게 했더니 전화 딱 끊고는 그 이후로는 전화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인데 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왜냐면은 지금 피소를 당했어요. 그래요? 최진숙한테. 이제 검찰에 넘어가 있어요.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서 피소당한 이유가 최진숙이 최진숙이 정천수의 빨대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당해 있죠. 예, 예. 허위 사실 아니네 그러면. 아니 근데 9월 28일 그 당시에 이미 네. 정천수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잖아요. 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배신자고 일을 하냐. 너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일하 그랬더니 걔가 그랬어. 나 언니는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안심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만나자. 분명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3일 후에 내가 문자랑 시간이랑 약속해서 만날 장소까지 약속하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고 그때부터 문자도 씹고 그러더라고. 사실상 그때부터 그 정천수와 뭔가 일을 모색했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에는 친하게 지내셨던 거잖아. 친하게 지냈죠. 매우 가까이. 네. 근데 단지 전화 통화하면서 정선수 같은 사람이랑 일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왜 뭐 트러블이 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거 진숙이하고는 하나잖아. 저는 지금까지 뭐 말로 다퉈본 적도 우리가 가면 이제 논현동에 가면 진숙이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고 최영민 감독이랑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이 이빨이 아프다 그래서 이가 이제 그 최영민 감독이 이가 그때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네. 한쪽 이빨이 다 망가져서 밥을 못 먹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편도 주지 않고 이제 최진숙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는 저하고 열린민주당 같이 창당할 때 당원이었고 또 열린공감을 지지하는 구독자였고 사피자 모임의 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남성분이 계세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열성적으로 이 대표님을 돕기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그 조국 장관님 지인이라고 그 독산동에서 치대를 나온 서울대 치대를 나온 모임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국 장관님 예.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민주진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을 알고 계셔요. 패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영민 씨하고 저기 최진숙하고 데리고 독산동에 가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 감독이 절반 가격으로 아주 치료를 아주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치료를 잘해서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최진숙도 가서 치료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좋게 잘 지낸 관계예요. 그렇기 그 때문에 전에는 아무런 뭐 아우, 마찰이 없었고. 그럼요. 그냥 딱 그 전화 통화 한 번 네네. 이후에 손절 당하신 네. 거잖아. 손절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우 손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최진숙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압색 들어왔을 때도 가서 진숙이를 먼저 찾았고 또 진숙이가 그날 제가 갔더니 언니 가지 말고 우리 더탐사의 식구들하고 식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또 식사까지 하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명확하게 그때 이후로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고 예. 이후에 보면은 보십시오. 두진서 방송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성열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최진숙이에요 지금. 아니 저는 최진숙하고 정천수하고 한 팀이라는 것 자체 김두희라고 한 팀이라는 것 자체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최준수라는 그런 애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만나서 이거는 전화상으로 할 게 아니라 만나서 네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네가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만남을 더 이상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다 지금 열린공감 정천수가 네. 지금 김상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사업을 할 때 이게 사실상 쟁후회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공격해서 참기름 사업을 못하게 만들었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천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건 왜냐하면 우리끼리도 사피자 모임에 오는 사람들께 제가 하는 행동이 보면 좀 이상해요. 그것도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열린군에 가면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항상 지켜보고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훈수도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다. 예, 항상 보면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면 우리 이 대표님한테 하는 행동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가끔씩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항상 요주의 인물로 찍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바나나 우유 비슷한 행동들을 예, 그리고 여러 형태로 한다. 최진숙도 분명히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는 정천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진숙도? 그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고 뭐 기억나시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천수가 보통 이제 열린 공감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서 항상 삐딱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예. 달리 다른 사람은 기자고 딸기 초코우유 먹어야 되는데 혼자만 바나나. 네, 그리고 최영민 감독하고도 이렇게 융합이 잘 안 돼서 항상 보면 겉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산에 박형준 그 숨겨진 땅 그 네. 찾으러 그 직접 현장 취재 갔을 때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다 더 취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밥 먹는 얘기해. 밥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나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사람.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취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진숙도 정천수를 그런 면들을 비난을 했다는 그럼요. 거예요. 네, 우리한테 열린공강에 있었던 얘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건 최진숙이었어요. 왜냐하면 최 감독은 입이 무거워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지냈어도 뭐 말 하나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농담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최영민 감독은 진짜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최진숙 씨가 네. 그 정천수 씨를 비난하는 뭐 구체적인 이런 기억나시는 사례는 없나요? 그 보통 이제 돈에 관한 거죠. 예, 말하자면 이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항목상을 써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정천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의견 투합이 안 됐던 거였던 거야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취재비를 써야 된다 그러면 네네. 아까워하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 어디다 써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돈을 안 쓰면 하는 바람, 안 써고 모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한번 확 하려고 그랬잖아. 네, 크게 먹으려고. 건물 사야 된다고. 그거 자기 아내가 하는 그런 곳에 그 원래는 별내가 아닌 네. 자기 아내가 하는 곳으로 그 계약을 하자고 그랬던 것도 정천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하여튼 모아야 된다. 네, 정천수 지금 입장은. 와서 보면은 그때 그런 조짐들이 그래서 이거였구나라는 거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천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변심을 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끼리는 모이면 얘기를 하죠. 예. 정천수가 그런 인간이요, 그런 조짐이 보였어. 우리끼리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천수가 그 김영하 등등과 함께 결국 참기름 들기름 사업을 갖다 막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김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꽤 충격적인 인간관계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김땡땡이라는 사람 주위의 인간관계가 스펙타클하더라고요. 우리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이 대표를 왜 그렇게 견제하고 이 대표를 열린공강에서 몰아내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면 이 윤석열이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이 대표를 저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계속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까지 사주면서 이제 이성열 대표 그만 후원하고 자기를 좀 후원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황희석 그 변호사님에게 예,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우리를 데리고 황희석 사무실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니까 그 여자가.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거까지만 그 김땡땡의 친구 중에 네. 최은순을 도왔던 한때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현 내연녀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오 레알? 예. 그러니까 최은순의 이거 좀 잠깐 저도 최은순의 내연남. 내연남이 예. 지금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복잡해 애들은. 그러니까 최은순의 네, 복잡한 내연남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사실은 최은순이 하는 사기 행각을 많이 도왔어. 네. 위중도 같이 많이 하고 네. 그랬던 사람이 김충식인데 이 김충식의 현 내연녀와 이 김땡땡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공격이 다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알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럴 지금 가능성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저희가 의심을 하진 않았는데 하나하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접근해 온 것도 그렇고 우리들한테 요구한 것도 그렇고 그것이 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이성열 대표를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지금까지 이 참기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기가 특별히 이 대표님을 궁지에 몰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뭐 상관이 없는 문제. 예, 자기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들이 우리 이 대표님이 하는 사업까지 그러니까는 다 죽은 사람 이제 끌어올려서 벼랑에 세워놨더니 얘들이 지금 우리 이 대통령을 다시 낭떠러지로 미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자,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못쓸 짓을 다시 하는 한번 이 거죠. 관계를 좀 정리를.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최은순의 내연남인 거죠? 네.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어요. 사실은 김충식. 갖게 가까운 내연남이다. 네, 네. 그 내연녀가 그 사람이 이제 또 내연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내연녀와 김땡땡 씨가 친구예요, 친구 관계다. 네. 저도 그 그래서 소리를- 지금 봐봐. 그러면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이 벌어냐면 김상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김땡땡을 만나가지고 김땡땡 기사를 써줘요. 기사를 써준 이후에 정천수랑 붙어. 그때 기사를 써줄 때- 김땡땡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김상민이 자기가 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 신문에 김땡땡의 기사를 써주면서 붙어요. 그리고 이 김땡땡은 이성열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열린공감 내에서 정천수와 최진숙의 신망을 얻어. 자, 그러면 정천수는 이 김땡땡을 통해서 김충식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상 최은순이 김건희 엄마인데 그리고 의붓 아빠인데 김충식은 그러면 김건희의 부모를 갖다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왜 제보자 김땡땡 씨가 이게 김땡땡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리는데 제보자로 이제 열린공감과 인연을 네. 맺게 된 사람이에요. 정천수에게 돈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예. 네. 예, 이러면은 아니 제보자가 왜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런 되는 거예요. 이후 그런 직후에 정천수와 김땡땡이 대단히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성열 대표는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성열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정천수와 최진숙이 의도적으로 그렇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고립을 시켰다. 지금 결국 지나고 쫓아낸 거죠. 나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런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 것들이 다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반성을 해요. 내가 그때 이성열 대표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끝까지 정말 후원자로서 지금까지 같이 왔다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막 급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는데 이렇게 다시 또 우리 이성열 대표님이 정말 그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돌팔매질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최진숙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뇌피셜로 좀 전개를 해보고 우리 최 감독, 최평과 조심해서 전개를 하세요. 아니 예. 뇌피셜이야. 조심해서 전개를 하시라. 아니 내가 뇌피셜로 하면은 그냥 아무도 그냥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제가 하면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뇌피셜로 보자면 이미 김땡땡을 통해서 정천수, 최진숙이 최은순 쪽에 포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지잖아요. 왜 그렇게 공격을 하며 그렇지. 진보 지정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활동하겠다고 진보진에 나왔던 사람이 전천수 같은 사람, 김두일 같은 저런 비열한 인간들하고 자. 함께 방송을 하느냐 하며 또 우리 이성열 대표는 사피자로서 한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그냥 이해 불가해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두일은 열린공감에 언제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된 겁니까? 저는 김두일을 사실 시사의 품격이 김선희 씨가 저 손에 윤선희 죄송합니다. 윤선희 씨가 그 콘서트 할 때 콘서트장에서 그 책을 가지고 사인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김두일 씨를 봤어요. 그랬는데 김두일 씨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름도 없고 그렇죠. 진짜 이름 없는 유튜버였는데 그게 대체 언제쯤? 그러니까 그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20년 몇 월쯤인지.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콘서트장에서 봤어요. 2019년 조국 사태 때 페북에서 글을 좀 써서 이름을 조금 얻어요. 그렇게 얻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쪽 판에 들어오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 열린 공감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사의 품격 콘서트장이라는. 네네. 그런데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그 시사의 품격님이 네. 개최한 콘서트장에 네. 그 와서 책을 들고 와서 자기 책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할게 밖에서 시사의 품격 윤선희 쌤이 인천에서 한 장소를 빌려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김두일 작가가 조국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명.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김두일 작가가 페북으로도 좀 유명하고 하니까 정천수 씨가 윤선희 씨한테 전화해서 김두일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그걸 제가 잘 알기 잠깐만요. 때문에 설명을 예.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예, 여기를 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천수는 자기 방송에서 김두일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아닙니다. 예, 자기가 이 섭외를 하게 됐다. 아니에요. 김두일이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 이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이게 거짓말. 이제 정천수가 했던 얘기고 거짓말입니다. 어떤 게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증언하신 거는 시사의 품격에 전화를 해서 예. 김두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럼 이제 정천수 씨가 김두일을 섭외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정리된 게 첫째, 그 팩트만 얘기하면 첫째, 김두일은 아주 듣보잡은 아니었고요. 제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전에 참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일반 시민들 중에서 아주 눈부시게 글 쓴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박지훈이라든지 또 우리 그 입시 그 회사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정말 현란한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써서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개조식으로 글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두리야. 그래놓고 조국 대전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바로. 그래서 그 책 팔러 다녔어. 아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전지현님은 듣보잡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2020년 가을까지 그때까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이었어요. 알만한 사람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시사의 품격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사의 품격은 왜 하냐면 열린민주당 창당할 당원. 때 당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정천수가 전혀-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섭외를 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 그 아주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자기한테는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사이즈가 크면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방송 작가 형태로
이제 섭외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무렵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여쭤보냐면요. 그 김두일 작가는, 김두일 씨는 네. 말 그대로 듣보잡이에요. 예, 우리 진보 민주 진영에서는 듣보잡인데 어디서 어느 날 뭐 하는지 중국에서 모르죠.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 조국 관련된 책을 내고 그러면서 열린공감에 관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제보자도 좀 비슷한 시점에 등장을 한 거잖아요. 네. 아니죠. 이분은 그 전에 등장했어요. 저는 이제 예. 더 일찍 이제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김땡땡도 그 전에 김땡땡. 등장했어요. 김땡땡도 비슷한 무렵인 것 같은데? 비슷한 무렵이에요. 2020년 가을보다는 더 먼저 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먼저 오지 아니 그 시차가 뭐 크지 않다 이거예요. 아, 제가 시차가 보기에는. 크지 예, 않지.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맞아, 무렵에 비슷한 그러니까 무렵이에요.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영하가 먼저 들어왔고 네. 그리고 거기서 가을에. 이 대표하고 알력을 만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김두일이 들어온 거죠. 김대리. 네. 그러니까 와우 그건 놀랍네. 그걸 발견했네. 그- 자, 원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김땡땡이 최은순과 연관된 사람이고 예. 의도적으로 잠입을 해서 이성열 대표를 아웃시키고. 찍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정천수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는 네, 얘기 네. 써져 예.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진식도 같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정천수와 함께 이성열 대표를 공격하는 그렇지. 이런 행동을 해왔는데 그 무렵에 김두일도 합류를 한다는 맞아. 네, 그렇죠. 그걸 정천수가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연락처를 물어보도록 섭외를 했을까요? 일단 정황상 이성열과 강성이라고 하는 초기에 기자들, 네. 기자들을 내쫓는 그 상황을 만든 건 김땡땡이 맞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김두일이 들어갔다는 거죠. 밀고 들어왔잖아, 네. 밀고. 그리고 제가 경향신문에 그 강 기자님이 계셨을 때 징계로 경향신문을 시끄렀을 때 우리가 열린공감하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가서 경향신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네.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함께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용민 목사도 왔었고 허재영 기자도 왔었고 김두일도 왔었고 김두일 딸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 강진구 기자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위기 투합해야지 된다면서 입에 개거품을 몰고 김두일이 이제 끝나고 시위 끝나고 이제 강 기자님이 식사를 고생했다고 식사를 함께 한 점심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앞에 그 김두일 딸 앉아 있었고 김두일 옆에 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강 기자님 잘 도와달라고 우리 강 기자님 꼭 이렇게 훌륭한 기자 만들어야 된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개거품을만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네. 진짜 그 배신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배신을 저는 하려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뇌피셜에는 처음에 일단은 접근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까운 데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 시기에 또 강 기자님도 들어오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강 기자님 먼저 들어오고 네. 박대영 기자가 나중에 나중에 들어오고 들어오셨고. 강 기자님보다 김두일이 먼저 들어왔나요? 김두일이 먼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그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네. 시기는. 강 기자님은 이 정천수가 섭외를 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저희가 과정은 물어본 정확히 적은 모르고. 네, 강 기자님도 사실 저는 그렇게 그때 관여를 안 섭외는 했기 아마 때문에. 최영민 감독이 했을 겁니다. 최영민 감독이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김성수 TV에 출연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힘을 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최영민 감독이 강 기자를 섭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정천수는 고일석을 섭외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요. 근데 강 기자가 거기를 차지한 거죠. 예, 예. 여러 가지로 묶이는군요, 결국. 그렇죠. 예. 자, 일단 좀 정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그림이 좀 그려져요.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네요. 네.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다 분탕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었고 네. 그리고 최진숙과는 굉장히 또 친했고 네. 그리고 이 김땡땡을 통해 가지고 김충식과 심지어 그 너머 최은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조주 씨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자꾸 뭐 고소한다고 뻥만 치지 마시고 예.
본인이 할 말들을 갖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연님께서 네. 좀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거는 꼭 또 폭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민주 진영에서 동지들로 만나서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왔던 동지들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내가 진짜 동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민주진영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떠난 걸로 그냥 끝내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그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오히려 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총을 쏘고 있잖아요. 죽으라고. 예. 저는 아직도 최진숙에게 묻고 싶어요. 예.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최진숙 동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믿고 있었고, 그의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대표를 또 중간에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는 뼈아픈 지난 추억인데요. 예. 더 이상 우리 이 대표를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3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정에 찾아와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일어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당신들이 다시 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우린 뭐 다들 이제 그림들이 다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다 그려졌는데 정천수는 미국까지 튀어서 거기서 이민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교포들을 사기를 쳤죠. 사실상 그건 사기를 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미수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돈 걷었잖아요, 다. 그거를 결국 강진구 기자, 박대영 기자가 다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사기는 성립이 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그 사기 이후에 결국은 다른 쪽에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횡령, 배임, 사기가 다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그 미국으로 가기 직전에 확 횡령, 배임했던 그 사건이 바로 윤석열 엑스파일 제작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또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5,300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셨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두일 씨인데 그 옆에서 그거를 또 도왔고 한 사람이 또 양쪽을 다 도왔던 사람이 최진숙 씨예요. 이 사람들이 강진구 기자 등등이 당시에는 더 탐사 대표가 법적인 처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 완전히 뭉쳐서 김용민과 함께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 그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특히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만약에 최은순이 뒷배를 봐준다. 그러면 마음껏 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최은순이 뒷배라면 내가 그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해도 최은순의 사위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한동훈도 좆되는 상황이야. 지들도 좆했다. 씨. 자, 이런 그 상황들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긴 시간 동안 윤석열 사단과 법정에서 맞짱 뜬 이성열 대표, 그리고 그 이성열 대표를 계속 공격했던 정천수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차근차근 더 취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이런 시간 마련됐을 때는 이성열 대표가 무죄 판결 받아서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진짜 무너뜨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그 좋은 소식 안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네, 뭐 붙이면서. 저는 이성열 대표님 5천억 입금되시면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항상 그리면서 우리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